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오리온과 SK텔레콤 그리고 덴티움과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DB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오리온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4, 5월 실적 확인하고 대응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리온 종목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6%가량 전년 대비 감소한 4,9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773억 원을 올 1분기에 기록했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전년 대비 0.2% 성장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각각 5.6% 그리고 15.8%가량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컨센서스와 당사의 추정치를 약 4%가량 하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부진과 인건비 그리고 광고 판촉비 증가 등으로 컨센서스와 당사의 추정치를 6.6% 그리고 10.1%가량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기저효과로 실적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국내 제과 시장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큰데요. 중국 시장의 감자 스낵 부분의 경쟁 또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의 매출 부진은 춘절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영향으로 2분기에 회복세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사는 국내 제과 시장에는 초저가와 프리미엄 카테고리 강화,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로 점유율 상승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매대 확대와 신제품 출시 그리고 브랜드별 맞추가 적극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펩시와 달리 등과의 스낵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 매출의 부진에는 증치세 인하에 따른 영향이 3월에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2019년부터 기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1분기의 실적 부진에도 연간 추정치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줬습니다. 특히 당사는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의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에서 10만 원 이하의 매수 대응을 현재까지 권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원인이 국내의 경우 제과 시장의 성장 둔화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은 스낵 부문의 경쟁 심화, 베트남은 춘절 수요 예측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저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2분기의 영업실적은 리바운딩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은 4, 5월에 진행될 회복의 강도를 확인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기존 그대로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리온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온 현재가 보게 되면 2.35%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99,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오리온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SK텔레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눈부신 실적 기여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SK텔레콤 종목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3,349억 원 그리고 3,22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별도의 영업이익은 25%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 할인인데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2% 감소했지만 주요 연결 자회사 실적 개선 및 편입 효과가 주요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한 SK 브로드밴드는 1분기 영업이익 138억 원으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ADT 캡스가 288억 원, 그리고 11번가가 43억 원, SK 인포스액 41억 원 등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19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 6,932억 원, 1조 3,853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IPTV 가입자 순증과 콘텐츠의 이용 확대로 2019년 SK 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은 1,872억 원이 예상됩니다. 11번가 역시 소모적인 경쟁 지향 및 서비스 개선으로 89억 원가량 흑자 전환될 전망인데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 둔화에 따른 하반기의 무선 매출 반등과 LTE 장비 상각 종료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도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 미디어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옥수수와 푸게 통합 OTT 출범, 그리고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법인 출범 등 2019년 SK텔레콤은 미디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주력할 방침입니다. 중간 지주사 전환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자회사를 통한 전체 기업 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까지 전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SK텔레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 보게 되면 0.38%가량 하락을 하면서 1,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26만 1,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SK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덴티움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땐 믿을 건 실적뿐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덴티움 종목입니다.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은 533억 원으로 당사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전해줬습니다. 해외 매출액이 특히 크게 성장 중이고요. 외형 성장을 견인해준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 높은 성장이 보였습니다. 두바이와 러시아도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내수 시장은 전년 대비 9.5% 하락을 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10억 원으로 당사의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장주라는 내용까지 전해준 내용입니다. 장기 임상 데이터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5년 이상의 장기 임상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초기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지난 5년간 매년 25.6%의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7위의 임플란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이머징 시장의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세계 평균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중국 시장 탑3 플레이어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에 인도와 러시아에서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사는 특히 인도에서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시작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시장 1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에 대한 마진 하락 우려가 있지만 20% 초반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사는 현재 수준에서 급격하게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 없고 직판으로 전환되게 되면 판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 매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충당금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성장주의 가치 판단에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임플란트의 초기 시장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현재 견조한데요. 또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핵심 장비인 3D 구강 스캐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패키지 매출 또한 기대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의견까지 더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덴티움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덴티움 보게 되면 0.27%가량 빠지면서 20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73,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덴티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역시 나왔고요. 제주항공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나타난 탄탄한 시장 지위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3% 증가한 3,9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여객은 공급 제한으로 매출액이 3.3% 전년 대비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제 여객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면서 매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국제 여객의 수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했고요. 탑승률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거뒀습니다.
또한 국제선의 단가는 원가 기준 전년 대비 0.2%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4분기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할증료의 감소 우려 감안해보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56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와 당사의 추정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유류비의 증가가 있었지만 탑승률의 호조와 함께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형 변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33억 원이었다고 확인되고 있고요. 한편 순이익은 421억 원 기록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이자 비용과 외화 환산손이 발생했지만 영업이익의 호조로 이를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별도 기준의 부채 비율은 259%로 변경 전 대비 98%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노선을 시작으로 시장 지위의 추가 확대와 운영 효율 개선도 예상됩니다. 먼저 하반기에 성장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중국 노선은 하반기 실적 개선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노선의 신규 배분 점유율은 25%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 베이징과 제주 베이징 등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수요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의 1분기 국제 노선 기준 점유율이 9.5%로 전분기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화도 현재 꾀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 노선 집중과 동남아와 중국 노선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간 항공기 가동 시간은 14.4시간으로 직전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캐스크는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가량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 2~3시간가량의 중국 노선은 항공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후 수요와 운항거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노선이 본격 확대가 되면 운영 효율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제주항공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550원 정도 주가 빠졌고 38,1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제주항공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진칼입니다. 우선주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오너가 3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에 한진그룹주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진칼 우선주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고요. 최근에 약세 흐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7,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한진칼의 우선주였고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던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의 지정 결과를 15일로 미루면서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루에타 종목입니다. 그래핀 관련주가 최근에 연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솔루에타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역시 먼저 확인해 보시죠. 1%대 성장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6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1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솔루에타 종목입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 업체인 솔루에타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전자기기 발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솔루에타는 그래핀 소재 개발과 관련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열 그래핀 시트 제조 방법과 폴리이미드 그래핀의 복합 재료 제조 방법, 그래핀 분산액 제조 방법 등을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솔루에타는 그래핀 소재를 각종 전자기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핀 테마 열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국일 제지는 지난달 24일부터 주가가 398%가량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1,025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5,100원가량으로 현재 뛰었고요. 시가총액은 6천억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이 한화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계열사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계열사인 한익스프레스입니다. 15.93%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45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7,6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여서 한화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수혜를 볼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앞서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8일 오후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케미칼 측은 한화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근거로 제시됐던 지난달 면세 사업의 철수 결정과 관련을 해서도 해당 사업은 연간 300억 내외의 적자를 내던 사업이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종목인데요. 뉴프라이드가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약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고요.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11% 주가 빠지면서 65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2,025원의 주당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하원은 6일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 규정을 완화하고 처방받을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보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내과 의사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규정이 일반의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또 30일로 제한됐던 마리화나의 처방 일수도 60일로 늘게 되는데요.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합법 마리화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로열 그린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공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톱텍입니다. 톱텍은 우원기술과 330억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7%에 해당합니다. 다음 한온시스템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3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4,291억 원으로 3%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65억 원으로 13.9%가량 줄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입니다. GKL 종목인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GKL은 올해 1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166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108.5%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잠정 공시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4% 줄어든 1,0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0억 1,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7%가량 늘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705억 4,600만 원으로 97.9% 증가했습니다. 네,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톱텍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78%가량 올라와 주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8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9,9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톱텍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온시스템도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온시스템이었습니다. 세 번째 GKL 보겠습니다. 1.56%가량 빠지면서 35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2,150원의 장후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0.59%가량 빠지면서 40원 정도 주가 하락폭이 보이고 있고요. 6,7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옵트론텍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인텍 보겠습니다. 파인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동관과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1억 3,141만 7,982원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3.24% 규모입니다. 두 번째 UNI입니다. UNI는 자사의 척추 고정 장치가 브라질 보건당국의 의료기기 수입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승인 일자는 3월 6일이고요. 제품은 브라질 내에서 3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511억 1,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1조 1,849억 8,600만 원으로 11%,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760억 1,500만 원으로 10.7% 증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에 호실적 거두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6%가량 올라갔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 보이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잠시 후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38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파인텍이었습니다. 다음 UNI 보겠습니다. 4.64%가량 빠지면서 낙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UNI고요. 현재가 8,63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KTNG 보겠습니다. 역시 0.8%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99,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도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78%가량 하락을 해주면서 1,50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고요. 12만 7,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2019년 5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 양상과 앞으로의 전망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 수출의 부진한 성적표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10일까지는 관망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중국의 4월 수출입 추이가 발표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다소 잃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수록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꼭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양보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은 부드러운 대응으로 사태의 악화를 막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입는 정도지만 중국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경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측의 대위지가 좀 다르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주 초반의 가파른 하락 장세에서 벗어났지만 관망 심리가 역시 짙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경기와 금융시장의 흐름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양국 모두 여전히 협상 의지가 있음에도 시간상의 문제로 10일 이전의 극적 타결 가능성보다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10일 이후에 시장은 안정을 되찾으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에는 관망 기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2.95%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64포인트가량 하루 만에 하락세에 시연했습니다. 2103.7포인트 확인되면서 2100선도 위태로운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2.84% 역시 거의 3% 가깝게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724.22포인트 확인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감 지수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855억 원 그리고 6,612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주체들이고요. 개인이 홀로 매수세에 시연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8,148억 원 정도 오늘 하루 동안 물량 담아줬던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인 보게 되면 1,292억 원 정도 물량 사주면서 역시 사자 우위 시연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23억 원 그리고 907억 원 정도 물량 덜어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까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 흐름 가져갔고요. 1,323계약 정도 물량 덜어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 시연했습니다. 2,566계약 그리고 2,819계약 정도 물량 담아주는 모습까지 확인됐던 선물 시장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많이 오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칼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온 상태로 마감 주였고요. 현재가 57,900원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한진 관련주가 역시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나란히 진입하면서 마감 주였고요. 대창 종목이 상한가였습니다. 1,335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샘표 보게 되면 21.2%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9,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6,60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은 샘표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 하락세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우 AL이 19.78%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습니다. 99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035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지은 대우 AL이었습니다. 두 번째 KCC 보겠습니다. 17.24%가량 빠지면서 1분기 어닝 쇼크 소식에 오늘 급락세 가져갔습니다. 6만 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8만 8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KCC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혜 양주 보겠습니다. 15.99%가량 역시 급락을 하면서 2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보혜 양주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짙게 들어왔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 들어오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681원에 장 마감했고요. 한화 SBI 스펙도 4,620원에 상한가 들어와 주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GH 신소재도 모처럼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04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은 GH 신소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가 12.92%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던 모습이었고요. 365원 정도 주가 빠지면서 2,46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11.84%가량 역시 빠지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고요. 어제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지만 오늘은 급락 흐름 시연한 종목입니다. 6,85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전진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11.69%가량 하락을 하면서 급락세 시연을 했고요. 1,800원 정도 오늘 하루만 주가가 빠지면서 큰 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13,60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은 전진 바이오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